안녕하세요. 해커스 자격증의 문영철입니다. 오늘은 필기시험에 이어 실기시험 공부 방법과 합격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기사 실기시험은 건축물의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전기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기시험이라는 말만 듣고 무언가를 직접 작업하고 만들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기시험은 내용 자체가 광범위하고 위험이 크게 따르기 때문에 작업형이 아닌 필답형, 즉 주관식, 서술형으로 시험이 출제되고 있으며 필기와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다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실기시험은 총 16문제에서 18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며 시공 전 80%, 시공 중 5%, 시공 후 15%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시험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실기시험은 총 11과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출제 비중은 위와 같습니다. 특히 실기 과목 중 수변전 설비 기기는 전체 문제에서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과목임을 기억해 주시고 각각의 과목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변전 설비 기기 과목입니다. 전기 설비가 필요로 하는 저압으로 변성시켜주는 설비를 변압기라 하며 수변전 설비는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전기 설비입니다. 해당 과목은 출제 배점이 낮지만 출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학습이 필요하며 전력공학과 전기기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필기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본인만의 암기 노트를 만들어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개전설비 과목입니다. 수변전반 내 보호개전설비를 이해하고 사고전류에 따른 차단시 설정법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출제 비중은 낮지만 해당 과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후에 나올 전원설비 과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과목입니다. 세 번째는 전원설비 과목입니다. 전원설비는 수변전설비와 예비전원설비로 구성되는데 특히 수변전설비는 출제 비중은 낮지만 배점이 높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간선 및 배선 설계 과목입니다. 간선 및 배선 설계 과목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하며 케이블 스펙 및 전기 도면 해설 문제는 매회 한 문제가 출제되고 한 번만 이해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므로 반드시 학습해야 합니다. 추가로 KEC 즉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도입되면서 동력 부하의 차단기 용량 선정 방법이 변경된 사항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부하설비 과목입니다. 부하설비는 조명설비와 동력설비로 구성되며 부하설비의 용량 계산 시 유의사항 및 전기설비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요령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해당 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조명공학은 필기 과목에 없었던 생소한 과목이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출제 비중이 높고 이해하기 쉬운 조명설계 부분 위주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피레 및 접지 설비 과목입니다. 여러 가지 접지와 낙뢰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피레 시스템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2021년 KEC가 도입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 등의 접지 종별이 사라졌는데요. KEC에서 추가된 등전이 본딩 및 SPD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전력 품질 과목입니다. 전력 품질을 결정하는 플리커나 고조파 저감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출제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라 만약 학습 시간이 부족하다면 고조파 발생 원인과 저감 대책 파트만 간략하게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전기안전설비 과목입니다. 저압 및 고압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점검 요령과 KEC의 점검 기준값에 대해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KEC 도입으로 인한 저압 전기설비에서 감전보호와 절연사항에 대한 변경사항은 반드시 정리해주세요. 아홉 번째는 자동제어 운용 과목입니다. 자동제어는 유접점 시퀀스, 무접점 시퀀스, PLC로 구성되며 필기시험의 제어공학과 다르게 제어회로 도면을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해당 과목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므로 가장 중요하게 학습해야 할 과목 중 하나입니다. 열 번째는 감리 업무 과목입니다. 감리 업무란 안전하고 정확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학습할 법령은 많으나 시험 비중은 낮기 때문에 기존에 출제된 기출문제만 학습하는 식으로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은 송배전 설비 과목입니다. 송배전 선로는 발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이고 배전선로는 변전소에서 직접 수용과의 전력을 배분하는 선로를 말하는데 이러한 송배전 선로의 구성과 전압 강화, 전압 변동률, 손실 등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대부분이 필기시험 내 전력공학 내용이므로 필기시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무리 없이 정답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항상 문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영상에 이론을 꼭 들어야 하는지, 그냥 기출문제를 외우고 시험장에 가면 안 되는지를요.
이럴 때 꼭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기출문제를 외워서 합격했다고요.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요. 사실 기출문제만 외워도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외워야 하는지를 꼭 체크하고 기출문제를 외우셔야 합니다. 다수의 선생님과 합격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 나름 출제된 문제를 분석하면 20년치 이상의 기출문제를 외워야 합격 점수인 60점을 겨우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출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치 기출문제를 외워서 불합격하면 사람인지라 외웠던 내용을 잊어버릴 것이고 다시 또 외워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고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취업 후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꼭 해커스의 수업 영상을 듣고 공부하셔서 원리 및 활용,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익히시고 시험장에 가셔서 합격도 하시고 추후에 실무에 적용이 가능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계산 문제를 해야 하느냐고 문의를 하십니다. 반드시 계산 문제는 단단히 준비하고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계산 문제는 숫자까지 같은 문제, 같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내용을 암기 위해서 답안을 적어야 하는 유형의 문제들보다 변형되거나 새로 출제되는 경향이 적어 상대적으로 점수를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 꼭 물어봅니다. 계산 문제는 어때? 라고 물어보았을 때 계산 문제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수험생한테 이번에 합격하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계산 문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산 문제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아니, 반드시 쉬워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기사 실기 과목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기사 실기는 아무래도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핵심 내용만 요약하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커스 자격증이 여러분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최종 합격한 수강생들의 실기시험 유형, 교과목 편성 및 파트별 학습 비법을 정리한 합격 꿀팁 노트를 선착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 꼭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전기기사 꿀팁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해커스 자격증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커스 자격증의 문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